음, 네, 다음은 그 데이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데이터 프레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 요거를 통해 가지고 변수들이 이제 좀 잘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벤더 아이디 같은 경우는 인트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업체라고 했죠. 그래서 1, 2,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1은 뭐 어떤 업체, 2는 어떤 업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는 인트형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이제 범주형 자료라고 볼 수가 있죠. 픽업 데이트 타임이라는 거는 그 요렇게 문자열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는 그 시간이니까 요건 또 이제 숫자 관련된 그 자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나 요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제 형태로 좀 바꿔줘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이제 승객 수인데 요거는 인트로 잘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런 거를 보면은 위도경도인데 요건 이제 플롯으로 잘 들어가 있네요. 얘는 이제 그 범주형 자료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YN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잘 들어가 있고 얘도 그 이동 시간을 의미하는 건데 이건 이제 인트로 들어가 있네요. 이것도 이제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그 대체로 이제 잘 정리된 편이죠. 좀 이제 변환을 해야 될 필요가 혹시 있겠다 싶은 건 이 정도 시간 정도 픽업 데이트 타임 드랍오프 언더바 데이트 이거는 나중에 형태 변환을 할 필요가 있어. 그다음에 뭐 벤더 아이디 같은 경우도 벤더 아이디는 좀 이제 기억할 만한데 이거는 인트 64이지만 이렇게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데이터들의 이제 형태를 좀 이제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뭐 미싱이 있는 것도 이제 보면 좋은데 미싱 같은 것도 이제 없고 깔끔한 데이터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보니까 범주형이라고 생각되는 변수들이 있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요 두 개가 이제 범주형 변수들이죠. 이러한 범주형 변수들이 이제 어떠한 빈도로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셋하면은 유일한 원소들만 뽑히게 되고 1이 몇 개 있는지 2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게 그 카운트를 하고 싶은 거죠. 요거를 뭐 물론 이렇게 우리 리스트로 배운 기본 개념이 갖고 카운트 1 그래서 1이 이제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카운트 2 2는 몇 개 있고 이제 요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벤더 아이디 그 다음에 밸류 카운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이 6769고 2가 7818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러한 명령을 나는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그 우리 알고 있는 거 문법으로 기본 문법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서 유일한 거 이렇게 셋을 하면 나오고 포 이렇게 하면 i가 이제 1, 2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딕셔너리로 이렇게 바꾼 다음에 1에 해당되는 거는 df 요거를 리스트로 바꿔주고 그다음 여기서 카운트를 써서 이렇게 하면 1이 6769고 2가 7818이다 뭐 이렇게 그냥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으면 요거로 쓰는 거고 뭐 모른다고 해도 막 그렇게 뭐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가 이제 기본기만 튼튼하다면은 사실 좀 덜 외우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그 밴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그 1이랑 2랑 이제 좀 비슷한 빈도로 있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범주형이 요런 거였는데 요거는 이제 Y가 있고 N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Y가 뭐 실시간으로 뭔가 이제 되는 거였고 이제 N이 그렇지 않은 거였는데 요거는 이제 N이 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이제 Y가 좀 굉장히 적은 숫자를 갖고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개의 이제 범주가 이제 비슷한 빈도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N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개 이제 시각화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지금 인포 연속형이라고 생각되는 게 물론 이제 요런 것도 연속형이긴 하죠. 요런 거 연속형인데 이거는 뭐 이것들을 뭐 히스토그램 그린다든가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요거는 이제 지리 정보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를 이제 제외하고 그냥 요건 이제 시간으로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얘나 요거 정도가 이제 좀 연속형 그러니까 숫자형 자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신저 카운트 요거를 이렇게 뽑아갖고 이거를 제가 아마 여기 처음에 백엔드를 플란리로 설정해 놨을 겁니다. 그래갖고 요 상태에서 플랫 히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DF 자체에서 여기에서 그냥 여기에서 플라티스트하고 X에다가 이제 쓰면 되죠. 그런 히스토그램이 그려지겠죠. 똑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승객들은 일단 그 혼자 타는 승객들이 되게 많고 뭐 둘이 타는 게 이제 그 다음으로 많고 세 명부터 이제 네 명이 오히려 가장 좋고 대형으로 이렇게 5명 6명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가 여기 또 살짝 올라가는 이러한 느낌이네요. 뭐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차 하면은 일반적인 승용차 이렇게 4개 있으면 여기는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고 그쵸. 외국은 반대인가? 아무튼 그다음 이제 요렇게 하면은 적당히 이제 한 3명 정도까지 이제 타면 좀 복잡하고 그쵸. 2명 정도 타면 이제 좀 괜찮고 4명이 이제 없는 이유가 4명이서 타려면은 이거보다 좀 이제 큰 차를 빌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탈 수 있는 차 그래가지고 적은 거 아니까 그냥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연속형 변수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뭐였더라? 요거 있죠. 요것도 이제 연속형 변수였는데 요것도 그냥 DF에서 바로 이제 플랫하고 X 대신에 요거를 넣게 되면은 이러한 히스토그램이 나오는데 이쪽에 몰려 있고 이런 것도 있기는 있네요. 되게 이제 이거 뭐야? 그냥 장거리도 아니고 뭐 거의 초장거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러한 자료들도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요렇게 봐도 이쪽에서 이렇게 봐도 이게 근거리는 가깝고 이렇게 쭉 줄어드는 이러한 모양을 갖고 있죠.
그 대부분은 이제 그 여기에 몰려 있는데 한 번씩 이제 너무 큰 값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를 이제 적당히 이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변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있죠. 요게 그 사실 이제 너무 큰 값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로그 변환을 통해 갖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요러한 상태에서 색깔로 시각한다 그러면 여기에 너무 이제 그 큰 색깔의 매핑도 여기는 이제 구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파악하기 힘드니까 이런 거는 이제 로그 변환을 좀 취해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df 요거 있죠. 요거의 자료를 예를 들어 갖고 요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히스트 히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갖고 이게 처리 전, 요게 이제 처리 전이고 요게 이제 처리한 후인데 처리를 하고 나니까 좀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 요러한 값들이 이제 여전히 튀는 값들이 있긴 한데 이 그 마치 이제 정규 분포처럼 가운데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훨씬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속형 이제 변수가 이제 너무 이렇게 큰 값들이 있을 때 로그 변환을 하면 좋은데 연속형 변수가 이제 두 개밖에 없고 얘는 딱히 로그 변환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죠. 그래갖고 이제 요 정도만 로그 변환해서 한번 시각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이제 그 골치 아프게 느껴졌던 게 여기에 그 요러한 픽업 데이트 타임이랑 드랍업 데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간 관련된 변수죠. 이런 시간 관련된 변수들을 이제 좀 잘 처리하면 좋거든요. 일단 한번 보면은 픽업 이게 이제 교통 관련된 자료잖아요. 픽업 언제 픽업을 했냐.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0시, 1시 뭐 이렇게 해갖고 23시, 24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이 4시, 새벽 3시 이럴 때는 택시가 뭐 타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그 뭐 특히 평일 같은 데는 뭐 7시, 8시, 9시 이제 요 근처 있죠. 요 아침 시간 요럴 때 이제 뭔가 이제 택시 타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대별로 이런 거 택시를 이제 얼마나 타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은 그게 어떤 시간에 붐비고 어떤 시간에 붐비지 않고 이런 거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시간을 뽑아내야 될 텐데 이거는 이제 시간을 뽑아내기가 이제 어려운 구조죠. 우리는 이제 인간이 딱 보니까 여기가 이제 17시니까 이게 17을 뽑아내면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요 상태에서는 요거를 이제 처리하기 힘들어 갖고 일단 여기에서 시간만 추출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자열이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문자열에서 일단 요 스페이스가 있네. 여기 가운데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자릅니다. 이렇게 잘리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거를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스플릿 땡땡을 기준으로 자릅니다. 그럼 이렇게 잘리겠지.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갖고 와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숫자로 1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인트용으로 이제 바꿔주기 위해 갖고 뭐 인트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한 데이터에서만 추출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시간들을 뽑아낼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다 해야 되니까 언뜻 생각하면 요거를 이제 포문을 돌리면 될 텐데,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순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뽑아낸 다음에 요거를 스트링화 시켜요. 그러니까 그 스트링이 이제 벡터 버전으로 만들고 이 상태에서 스플릿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분리된 형태로 되게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 거를 이렇게 뽑아줘요.
스트링하고 마지막 거로 뽑아주면은 뒤에 있는 게 뽑히게 되고, 이거를 다시 벡터의 스트링 느낌으로 바꾸고 스플릿 걸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요렇게 또 바꿔줍니다. 요렇게 잘라줘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또 잘리겠지? 이렇게 잘리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스트링화하고 이번에는 첫 번째로 뽑자. 이렇게 뽑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원소를 이제 내가 찍어보니까 이게 17이라는 스트링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끝에다가 apply int 이렇게 하면은 17이라고 숫자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을 이렇게 추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스트링이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스트링이 있으면은 그 PD에 나중에 이런 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데이트 타임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타입이 바뀌게 됩니다. 얘는 이제 타입이 더 이상 스트링이 아니고 판다스에 있는 뭔가 이제 그 타임스탬이라는 그 타입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요렇게 이제 바꾸면은 좀 좋은 일이 생깁니다. 뭐가 좋냐면 여기에 내가 시간을 뽑고 싶다 그러면 DT라고 하면은 시간을 뽑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서 그냥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df 피거 여기에서 요거를 그 어플라이를 써가지고 각각 이거 pd to 데이트 타임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이게 쭉 바뀌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이 쭉 바뀐 상태에서 첫 번째 원소를 이제 뽑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제 요 상태가 되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지금 hour라고 치게 되면은 17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렇죠? 요거를 이제 1도 하고 2도 하고 1.5도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그 데이트 타임 DT라는 오브젝트에 이제 각각의 이러한 메소드를 적용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트링에 각각에 적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서 막 뭐 하는 것처럼 여기도 DT라고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DT로 바꾸게 되면은 뭐 마치 이제 문자열로 치면은 요 상태까지 된 거죠. 여기에서 각각 요거를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들이 쭉 정리돼서 뽑히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빠르잖아. 얘는 좀 이제 시간이 걸리죠. 얘는 이제 그거보다 좀 빨리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언뜻 보면 이제 더 좋아 보이는데, 이 방법 2도 좋아요. 방법 2가 일단 여기까지 가잖아요. 근데 내가 시간을 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요런 거를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PD 픽업 여기에서 이런 게 관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월 14일이 무슨 요일인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말인지 뭐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아니면 월요일인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지역은 뭐 더 이제 주말에 많이 가고 어떤 지역은 좀 평일에 사람이 많고 뭐 이제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요일을 찾으면 되죠. 2016년 3월 14일이 무슨 요일이냐를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겠는데, 요거를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일단 바꿔 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요거를 치지 않고 day of week이라고 치면은 됩니다. 그럼 이제 요일들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0은 월요일을 의미하고 1이 화요일이니까 2가 이제 수요일이겠네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편리하죠. 인트형으로 이제 출력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방법이고, 이거는 그 요런
그 시간 관련된 이런 특이한 자료형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문자열에서는 이건 좀 알기 힘든 정보죠. 그래갖고 요거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급적이면 판더스에서 시간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그 요일을 이제 문자로 이제 보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스트링 폼으로 타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0이 월요일, 그 다음에 2가 수요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요게 유용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단순한 데이트 타임에서 우리가 그 뭐 요일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좀 유의미한 그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그 피처로 뽑아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걸 그 피처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02 월요일 이런 거를 좀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또 이 막강한 점이 뭐냐면은 그 차이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간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볼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픽업 데이트 타임을 그 우리가 시간 오브젝트로 그러니까 바꾼 거 판다스에서 뭐 처리하는 시간 오브젝트로 바꾼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드랍 오프 데이트타임 이렇게 하면은 얘를 이제 시간 오브젝트로 그러니까 드랍 오프 한 거를 시간 오브젝트로 바꾼 거죠. 편의상 이거를 제가 이 첫 번째 요거를 그냥 그 스타트 이렇게 픽업이라고 할까? 임시로 그냥 첫 번째 원소만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런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충 한번 보니까 픽업 이때 타서 이때 내렸다는 거죠. 대충 얼마 정도 걸렸어요? 지금 계산하기 되게 어렵네. 일단 5초가 여기 지나면은 25분이 되고 그 다음 25분에서 32분이 되려면은 420 초가 지나야 되고 그 다음 30초 지나고 그럼 455인가 요렇게 이제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산할 때 그냥 요렇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요렇게 계산하면 7분 35초 요렇게 됩니다. 자, 이게 그치 요게 7분이고 요게 이제 35초니까 그렇죠. 요렇게 차이가 쉽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렇게 통째로 픽업을 바꾸고 이렇게 통째로 드랍 오프로 바꾼 다음에 이 뒤에서 앞으로 빼면은 이게 이제 이동 시간에 대한 애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7분 35초 동안 택시를 탔다는 거고 두 번째는 30분 동안 탔네. 멀리 갔나 보네. 그쵸? 요거 34분 동안 탔고 이런 것도 원래 자료에 없던 정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뽑아낸 정보죠. 이건 사실 원래 자료에 있어요. 원래 자료에 그 트립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그 첫 번째 보면 이제 45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7분 35초를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 트립 듀레이션을 뽑을 수 있고 트립 듀레이션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이동할 때 이제 걸린 시간인데 이건 이제 초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4호라는 게
아무튼 그 뭐 간단하게 이렇게 시간을 의미하는 문자열이 왔을 때 그냥 그 저도 이제 무조건 이렇게 다 바꾸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문자열 자체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냥 처리하고 치우는데 좀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뭔가 피처를 많이 뽑고 싶고 뭐 이런 특징 같은 것도 내가 뽑고 싶고 만약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렇게 그 판다스에서 지원하는 toDate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좀 더 이제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그 디스턴스, 그러니까 승차 위치하고 여기 하차 위치가 있죠. 여기에 이제 로케이션이 있는데 픽업 로케이션 얘하고 렛 롱. 왜 이래 이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드랍 오프 로케이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x 좌표, y 좌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픽업 당한 곳에, 그러니까 픽업한 곳에서 이제 x, y 좌표를 의미하고 여기도 내린 곳에 x 좌표, 내린 곳에 y 좌표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 같은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빼주고 우리가 그 두 점이 이제 x1, y1 이렇게 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x2, 이제 y2 이런 거가 있을 때 이제 거리는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x1 빼기 x2 제곱. 그 다음에 y1 빼기 y2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요거를 이제 그 브로드캐스팅 하는 거죠. 그래서 x1 빼기 x2 요거는 이제 엄밀하게는 y1 빼기 y2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빼기 요거를 해서 이게 뭐 그 숫자만 이제 많아갖고 복잡해 보이지 뭐 별거 없죠. 두 개를 더해야지. 그다음에 MPSQ RT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거리가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디스트 이렇게 놓고 뭐 디스트를 이렇게 보면은 요런 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그 한번 이제 어떠한 분포를 갖고 있는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뭐 좀 이제 그 중구난방이기는 한데 이게 그 뭐야 로그 변환을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이 정도는 로그 변환 안 해도 그냥 그래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죠.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까? 아까 그 자료 같은 경우는 로그 변환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냥 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로그 변환을 또 해가지고 좀 써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요쪽에 좀 많이 몰려있고 그 다음에 이런 쪽에도 약간 이제 0으로 싹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한번 이렇게 살짝 치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 그 사실은 요렇게 그 계산을 하면은 디스턴스가 이제 잘못 계산한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제 뭐 이러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 제가 이쯤에서 택시를 타가지고 여기에서 내렸어요.
그럼 이제 이 방식은 디스턴스를 요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디스턴스가 사실 그 택시들이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요러한 정보가 만약에 있으면은 정확한 건데 이런 건 이제 데이터에 없으니까 그냥 그 픽업이랑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 초록색 선으로 그냥 이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치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부정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얘가 이쪽이 있고 이쪽이 이제 롱에 어떤 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떠한 값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요렇게 사람들이 가는 게 이제 최단 거리가 아니고 지구가 이제 둥글기 때문에 요렇게 그 직선으로 이렇게 간다기보다 이 표면에 따라서 이렇게 뭐 요렇게 곡면으로 원래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지금 다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요렇게 가니까 그래갖고 이런 것도 좀 그 정확하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잘못된 이유가 실제로 그쵸. 또한 지구는 이제 둥글기 때문에 저렇게 계산하면 좀 왜곡이 생기겠죠. 얘는 이제 그 평평한 평면에서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보정한 거리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너무 좀 이제 디테일한 것 같아서 그거는 소개하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데이터가 이 자료는 이제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턴스를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상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대충 비슷할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구해 두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속력 이런 거는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렇게 한계점을 써두면 돼요. 실제로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딱 정확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그러니까 뭐 그 거리 같은 거를 좀 파악하기에는 용이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을 계산할 건데 이제 속력은 이동한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죠. 그래서 이제 그 속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 시간은 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트립 듀레이션. 요만큼 이제 이동을 했고, 그렇죠? 이동한 거리는 방금 구한 이제 디스트. 이렇게 하면은 그 속력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연속형이었으니까 어떠한 분포를 갖고 있는지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보고 너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뭐 로그를 취해주든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괜찮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좀 탐색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추가 특징들을 만들었는데 그 추가 특징들에 근거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래 받은 이 DF가 아니고 DF 언더바 피처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들 거예요. 이러한 애들이 있었습니다. 얘는 일단 그 DF에 일단 그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거 로그의 트립 듀레이션이랑 이제 별개로 또 있으면 좋겠죠. 그럼 np 로그의 df 트립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픽업 데이트 타임은 원래 문자열로 되어 있거든요. 드랍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그 우리가 자료를 그
이 형태로 일단 바꿔주면 여러 가지를 계산할 때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일단 바꿔놓읍시다. 드랍 오프 데이트 타임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좀 기네요. 길지만 그냥 복사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거리를 했으니까 속도를 계산을 하면 좋은데, 여기 이제 스피드라고 하면은 얘는 df의 디스트 나누기 df의 트립 듀레이션이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지금 여기서 의미하는 df는 요 df를 의미하잖아요. 여기에는 디스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디스트라는 거를 할당하기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디스트가 할당된 상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연쇄 할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당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생긴 상태에서 이어서 할당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스피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는 df하고 그 여기서 의미하는 df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요 df하고는 지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df라고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픽업 데이트 타임을 이렇게 바꿨는데, 시간 같은 경우도 할당을 우리가 하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미리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얘가 이제 변환이 요거로 처리가 된 상태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픽업 아워라고 이제 쓰고, 그 다음에 람다 df 이렇게 하고 df의 픽업 데이트 타임에서 데이트 타임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 시간을 만든 김에 또 뭐도 만들까? 그 요일 있었죠. 요일. 픽업 했으니까 드랍 오프도 해야지. 뭐 그렇게 쓸 것 같진 않지만 사실. 그 다음에 데이 오브 위크 이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뭐 픽업이든 드랍 오프든 상관은 없을 것 같고, 얘는 그러니까 뭐 그 텍스트 하는데 요일이 바뀌진 않겠지 거의. 바뀔 수도 있구나. 뭐 11시 50분에 택시 타가지고 12시 뭐 그렇게 내리면은 그건 그냥 탄시점으로 그 요일을 잡죠. 아무튼 여기에서 그 데이 오브 윅을 하게 되면은 이 드랍 오프가 아니 그 요일이 정리가 되게 되겠죠. 한 이 정도 정리를 하고, 그쵸. 이게 처음 할당에서 1차로 바꾸고, 그 다음 연쇄 할당으로, 그러니까 여기 1차로 바뀐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다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벤더 아이디 있잖아요. 요건 뭐 꼭 필수 같은 건 아닌데, 그 벤더 아이디 요것도 그 생각해 보니까 좀 이게 우리가 원래는 이제 범주를 의미하는데 숫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1이라는 거는 그 A로 바꾸고 2라는 키는 이제 B라는 거로 이렇게 문자로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맵을 태운 다음에 요거를 그 딕셔너리를 전달을 해주면 그냥 바뀐다 했죠. 요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환을 해서 얘를 df 언더바 피처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제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좀 시각화를 하면은 편리하게 시각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